화학원입니다. 하이탑으로 내용하고, 오늘은 교재를 준비 안 했는데 화학원 하면서 내용은 하이탑으로 하시고, 문제도 이제 하이탑에 있는 문제도 풀 건데, 약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내공의 힘이랑 같이 할 거예요. 화학원이랑 내공의 힘이랑. 내공의 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공의 힘 준비해서 같이 하고요. 화학원은 뭐 1권, 2권 있잖아요. 1권만 일단 들고 다니시고, 처음에 이제 화학의 유용성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뭐 탄소 화합물 이런 게 화학원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는 뭐 프린트물 이런 거를 잘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순서대로 하긴 할게요. 오늘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이탑에. 그거는 약간 빼도 되는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탄소 화합물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정도만 해도 되니까. 일단은 화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화학의 화자가 불화자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자가. 화학의 화자는 뭐가 될 화자야. 될 화자. 뭐가 되다. 될 화자입니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화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다 뭐 그런 거예요. 변화. 뭐가 되다. 그래서 화학은 결론적으로는 물질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자나 뭐 원자 뭐 이런 어떤 물질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 목적은 이제 화학을 잘 배워가지고 새로운 분자 같은 거를 막 만들어요. 새로운 물질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배우면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을 갑자기 만듭니다. 실험실에서 뭐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가 나와요. 이런 걸 이제 이런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해내는 사람들이 이제 화학자이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안 쓰이는 데는 거의 없어요. 안 쓰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되면 화학이 항상 쓰이게 되고, 약을 만들 때도 화학이 쓰이고, 약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약에 대한 어떤 효능이라던가 이런 거를 주로 공부하는 거고, 어떤 신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유기화학자가 신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다 화학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되게 중요한 학문이에요. 중요한 학문이고, 화학을 잘 공부해 놓으면 취직은 잘 됩니다. 안 쓰이는 데가 없어가지고 화학과 나온 사람은 거의 취직이 잘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학이 기여한 바가 많은데, 일단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뭐 그런 과정들인데요. 일단 근데 화학이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되는 거는 그런 에너지를 쉽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쉽게 우리가 얻어서 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고부터 뭐 토기도 만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광석에서, 이건 일단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에서 금속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도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불은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고,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영양소 섭취 효율도 높아지고, 부패한 음식물로 인한 질병의 위험도 뭐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조금씩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하이탑에 좋은 거는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서 이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다른 책에 없는 것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글씨들 하나씩 읽어보시고 그런 게 이제 문장으로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씩 상식적으로 하나씩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을 이용할 때 철은 이제 녹는 점이 1538도씨나 되네. 지각에는 한 5%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는 핵이 많잖아. 외핵, 내핵이 철이나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많잖아요. 지각에는 한 5% 정도 함유되어 있는 거고, 철은 강도가 높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이나 혼합하여 합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합금 이런 거 이제 철을 기반으로 해서 니켈, 크롬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철은 일단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철의 이용 시기는 사용 시기는 BC 3000년경 기원전 3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는 한 5000년 전부터 이제 했다라는 거고. 근데 구리는 이 글씨대로라면 이제 BC 한 5000년 전부터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를 먼저 썼다라는 거예요. 구리를 먼저 씁니다. 근데 왜 구리를 왜 먼저 쓰냐면 칼칼나마아라철 니준합수 구순 백금 요런 거 외우라고 한 적 있었잖아요. 그쵸? 칼칼나마아라철 니준합수 구수운 백금 이런데 그 철이 산화가 잘 돼요. 구리보다 산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 산소랑 결합을 잘한다라는 거고, 다시 철로 되돌리기가 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리보다. 구리는 산화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건. 근데 산화가 된 다음에 다시 구리로 되돌리는 게 철보다는 구리가 더 쉽습니다. 그런 거를 요렇게 표현을 해요. 구리는 물론 녹는 점도 낮긴 한데 반응성이 작아 광석은 이제 산화구리지. 산화구리에서부터 순수한 금속으로 얻기가 쉬웠다. 반응성이 크면은 산화구리로 잘 되어 있는 거고, 반응성이 작으면은 그렇게 됐던 애도 구리로 다시 되돌리기가 쉽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리를 먼저 사용했다. 근데 구리는 좀 강도가 높지는 않아요. 강도가 높지는 않아서 순수한 구리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청동 이런 거 만듭니다. 청동. 그 합금으로 만들어서. 근데 청동도 청동기 시대가 있잖아. 근데 청동기 시대에 청동을 가진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냥 부족장만 가지고 있고, 청동기 시대라고 해도 원래 그냥 석기를 주로 씁니다. 농기구에서 청동을 가지고 무슨 농기구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원래 양 자체도 별로 없고 그게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해도 인류가 뭔가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었어. 근데 누군가 한 2000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빨간 돌멩이를 가져다가 가열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온도를 되게 높게 해야 돼요. 녹는 점이 1538도씨나 되니까. 그랬더니 뭔가 빨간 물이 나오고, 그거를 식히니까 뭔가 단단한 금속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BC 3000년경에 누가 했다라는 거지. 그런 게 되게 희한한데,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때도 어떤 과학자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좀 이제 막 족장 중에 뭔가 좀 호기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철은 반응성이 커서 자연 상태에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산화철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게 산화철이죠. 산화된 철.
그래서 적철석은 이렇게 있고, 자철석은 산소 성분이 뭐 산소와 철이 3대 4로 있네. 근데 요거보다 요게 더 많으니까 아무튼 요걸로 주로 반응식은 이제 쓰는데, 이런 적철석이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순수한 철로 분리하기가 어려운데, 나무로 이렇게 불을 지피면은 녹는 점,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요. 석탄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같은 거 좀 캐일 수도 있고, 예. 석탄에 같이 불 붙이고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철을 재련해낸 겁니다. 아니네, 목탄불에서 목탄이 뭐지? 하여튼 목탄불에서 철을 얻은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온도 높여야 돼요. 온도. 그 다음에 계속 두드려 더 단단한 철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철은 단단하여 청동을 대신해 농기구를 제작에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의 양이 많아요. 구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농기구를 제작해도 될 정도의 양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도 생산했겠지. 그래서 뭐 히타이트 민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 시간에 그런 얘기 나오죠. 철기를 처음 이제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정복도 해 나갑니다. 예.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수도 있었던 거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요런 것도 화학이다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철을 얻어내서 그 철을 농기구를 제작했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돼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이해하시죠? 이게 맨 처음 제목이 뭐지?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학. 철에서부터, 산화철에서부터 철을 얻어내는 거는 화학이거든요. 예, 그런 화학 반응이 식량 생산에 이제 기여하였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철을 재련합니다. 철광석과 석회석, 코크스 이거를 같이 막 집어넣어요. 한꺼번에. 원래 연소시킬 때는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연소하는 게 완전 연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어거지로 때려 넣으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코크스라고 하는 거는 석탄을 좀 찐 거야. 탄소 함량이 높고 불순물의 미량이 연료의 일종으로 석탄을 원료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석탄이 이제 가루나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쪄가지고요, 코크스는 어떤 덩어리진 거예요. 석탄이 덩어리져 있어요. 그럼 덩어리지만 안쪽으로는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불완전 연소를 합니다. 불완전 연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불완전 연소를 하면은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안정화 물질이기 때문에 CO2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사실 일산화탄소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데서 일하시는 분은 내 생각에는 뭐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는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있어도 내가 뭐 크게 뭐 목숨의 위험이 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게 한 20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산소랑 결합을 안 해요.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부족으로 이제 질식사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석탄이나 연탄 이런 걸 많이 떼는데, 연탄이 비에 젖은 다음에 그때 비에 젖은 상태에서 태우잖아.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일산화탄소가 또 무거워가지고요,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연탄불에 이제 중독돼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래. 네. 이게 위험한 애야. 위험한 애인데, 근데 얘는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 애예요. 얘는 그렇게 안정한 애가 아니야.
근데 얘가 바로 옆에 철광석에는 산화철이 있거든요. 산화철. 그쵸? 근데 여기 가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산소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얘가. 이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거를 떼어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 애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떼내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산소 떨어지면 환원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이 이제 철을 얻는 건지, 철을 얻는 거고, 이거는 가열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철이 처음에는 고체 상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선철이라고 해서 철이 요 밑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액체 상태로. 요 철이. 근데 여기서 석회석을 또 같이 넣거든요. 석회석은 CaCO3인데, CaCO3인데, 근데 그거는 또 왜 넣냐면, 여기 석회석이죠. 여기 석회석이고, 석회석은 가열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애로 됩니다. 근데 산화칼슘이 요게 돌멩이 암석의 성분이 암석. 규산염 광물에서 이게 암석이잖아요. SiO2가 암석입니다. 돌입니다. 돌. 그래서 이 암석 성분과 결합을 하여 슬래그라고 하는 애가 돼요. 슬래그는 이 위에 여기 위에 떠서 이렇게 슬래그가 이렇게 나와요. 이쪽에 슬래그가 나오죠. 근데 슬래그는 철보다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떠서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벽돌의 재료나 이런 데 쓰여요. 그래서 철 얻어내고 슬래그는 그 불순물 제거한 거야. 불순물을 제거한 결과로 나오는 거야. 슬래그는. 그래서 용광로에서 얻어지는 철에 탄소를 비롯하여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선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철은 여기 탄소 성분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선철은 되게 사실 딱딱해요. 딱딱해. 선철은 강도가 딱딱한데 원래 강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거를 탄소 함량을 좀 줄여야지 안 깨져요. 이건 너무 잘 깨져요. 선철은 탄소가 좀 많아서 망치로 내려치면 꽝 깨져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좀 탄소 함량을 좀 줄이면은 강철이 되고, 강철은 강도가 높아 강판이나 공구, 자동차, 차체 등에 이용된다. 이 강도가 높다라는 게 이제 잘 안 깨진다 뭐 이런 의미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과정 이해하시죠? 여기에서 요런 것들이 다 화학이다. 이런 게 화학입니다. 이런 게. 새로운 물질들이 뭐 만들어졌다가 뭐 요렇게 뭐 얻어내고 뭐 이런 것들, 요거 둘 다 필요하거든요. 철도 필요하고요. 슬래그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게 화학 반응 결과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료의 대량 생산과 식량 혁명. 근데 철은 꼭 그 식량 생산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철은 뭐 그 여러 가지 건축물들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식량 생산에도 기여했고, 주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여러 가지 뭐 고층 빌딩들 만들 때 당연히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그렇고 식량 생산에 더 많이 기여한 화학 반응은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질소라는 거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거든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탄소, 수소, 산소는 물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에서부터 이런 원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나 이산화탄소에서부터 이런 원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는 N2 이런 거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뭐 이렇게 흔하고 이산화탄소도 좀 흔하고, 근데 질소가 흔하거든요. 질소가 여기 공중에 많이 떠 있거든요.
근데 이 질소에서부터 얻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질소라고 하는 이 N2는 이게 삼중결합돼 있어요. 삼중결합. 이게 안 끊어집니다. 예. 이거를 내가 마셔도 그냥 나와요. 들어갔다 그냥 나옵니다. 예. 뭔가 활용하려면 이걸 끊어가지고 여기에다 다시 붙이고 아미노산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 질소 기체를 직접 흡입하여 이용하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질소가 삼중결합되어 있어가지고 흡입해도 못 사용해요. 그래서 질소는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 전환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질소 고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소 고정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형태로 바꿔서 질소를 고정하는데, 요런 형태의 이런 질소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요런 형태는 N2는 사용 못하지만 요런 건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중에 질소가 있잖아.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 그 애가 암모늄 이온으로 이걸 바꿔줄 수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런 일을 해요. 희한하게도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세균인데, 박테리아는 세균인데, 그 다음에 토양 속의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이것도 뭐 비슷한 애겠지. 요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 같은데, 요런 애들이 암모늄 이온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러면 또 질산화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아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걸 바꿔요. 그러니까 NO3-는 질산 이온이고, 아가 붙으면 이제 산소가 하나 모자란 거거든요. 예,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러긴 해. 아질산 이온으로 바꾼 다음에 질산, 이게 질산이잖아. 질산화 세균이 질산 이온으로 바꾸면 이게 식물 안으로 들어가서 요 자기 단백질 만드는데 활용을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식물이 광합성 할 때는 CO2랑 H2O만 있으면 광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포도당만 가지고는 식물들이 못 사는 거예요. 식물들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식물 안에 있는 그런 여러가지 효소들, 그런 애들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도 단백질을 만들려면 요런 질산 이온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식물이 얘가 잘 자라는 데서 얘가 먹어. 그러면 얘를 또 사람이 또 먹어. 그러면 단백질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사람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고, 생태계 내에서 그 단백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얘가 죽어. 그러면 죽으면 분해자가 다시 암모늄 이온을 만든 다음에 또 이렇게 순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탈질산화 세균이라고 하는 애는 이거를 다시 질소 기체로 또 만드는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 생태계적으로 질소가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질소 고정하는 거는, 요렇게 만드는 거는 고정이라고 하고, 질소 고정이고, 다시 탈질산화에서 이렇게 돼서 질소가 이렇게 순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야지 식물이 잘 자란다라는 거야.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질소 고정하는 이런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게 있으면 잘 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주로 콩과 식물에 있어요.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애들이 콩과 식물에 있습니다. 그 콩과 식물에 기생을 하면서 이제 뭐 공생하는 건데, 공생. 그래서 콩은 단백질이 많잖아요. 콩은 단백질. 왜냐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 뿌리에 살아. 근데 다른 애들은 그런 게,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라나기는 하는데 엄청 쑥쑥 자라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넘겨보시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랑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이런 화학 반응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가열은 한 400에서 500, 600도씨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압도 높여야 돼요. 200에서 400 기압으로. 그 다음에 촉매라는 것도 사용해야 돼. 그러면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 쉬운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 암모니아 가지고 그 비료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만들어서 그냥 그 농작물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쑥쑥 잘 자라. 엄청 쑥쑥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이게 뭐 하얀색이거든, 요런 애가. 하얀색 동그라미 막 이런 애들이고. 그러면 이제 니네 뭐 농활 같은 거는 이제 대학생 되면 농활 가고 요즘도 가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뿌려요. 그냥 논에다가 이거를 막 뿌려 이렇게. 그러면은 벼가 푹 빨리빨리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화학 비료지, 화학 비료. 화학 비료인데 그렇다라고 뭐 특별히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면 조금 더 해로운 물질이 적다. 그래서 이제 뭐 유기농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비료를 주는 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를 만든 다음에 그 암모니아를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뿌리면 식량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이 많이 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그래도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공기 중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성공함으로써 식량 생산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근데 이제 질소를 충분하게 공급해서 식량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 등과 같은 천연 비료와 칠레 초석이라고 부르는 질산 칼륨이 질소 공급원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질소를 토양에 충분히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 질소 비료를 이용해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이 사람은 노벨상 탑니다. 이거를 한 사람은, 이 하버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 탑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업에도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일론의 개발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합성 섬유를 화학자들이 이제 막 만들어낸 거예요. 석유에서부터 합성 섬유를 만듭니다. 석유 같은 거에서. 특히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 섬유가 되고, 근데 나일론 이런 거는 되게 질겨서 안 끊어져요. 그래서 천연 소재 그물보다 물에 젖으면 질기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합성 섬유로 만든 그물을 사용하면은 어업도 되게 발달하는 거죠. 그물이 되게 튼튼하니까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수가 있어서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 비료도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살충제나 제초제 이런 것도 화학입니다.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화학자거든요. 살충제, 제초제, 복합 비료 등 이런 거 만들어서 농산물의 질이 향상되고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화학자가 기여한 게 많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 해결했고, 화학자 아니었으면 해결 못했다, 뭐 이런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학. 자, 원래는 이제 뭐 천연 섬유로 많이 입는 게 면이나 이제 목화솜을 이용해가지고 면티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면이나 아니면은 뭐 한복 이런 거는 이제 누에고치에서 실 뽑아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마섬유 같은 거 있죠. 마섬유 뭐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실 뽑아가지고 그 실을 이제 이렇게 뭐 물레 뭐 이런 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감은 다음에 그 실 가져다가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옷감 만들고, 옷이 되게 싼 거야. 알고 보면은 뭐 티 하나에 뭐 한 3장에 10,000원 이렇게 하잖아. 이런 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1,000원에서부터 이제 하려면. 그런데 이제 합성 섬유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인데, 케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 물질하고 요 사이에 층에 이 물질과 이 물질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나일론이 만들어지거든요. 합성 섬유가. 여기에서 이거 그냥 유리 막대인데 찝어가지고 올려. 그럼 얘가 줄줄이 실이 만들어서 올라와. 이걸 빠르게 돌리면 얘 실이 좀 얇게 만들어져요. 이거 뭐 대학교 때 화학 실험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졌고, 이게 지금 값이 싸고 일단은 질기고, 그래서 처음엔 이제 스타킹 같은 거 많이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물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만들고, 가방이나 이제 뭐 아무튼 되게 좀 단단한 실 같은 거, 그런 건 대부분 나일론 실입니다. 가방이나 밧줄, 칫솔, 카펫, 그물, 전선, 절연재료 이런 것 등에 나일론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좀 바꿔요. 예, 이게 그 합성 수지인데 원료가 되는 물질들은 바꾸면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 나이트릴, 폴리아크로 나이트릴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섬유들을 이제 천연 섬유들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이런 거는 잘 구겨지지 않고 빨리 마르는 성질이 있어서 면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뭐 그 옷 사면은 그 택에 보시면은 뭐 폴리에스터 100%,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스웨터는 원래 양털로 만들어야 돼. 양털 양 길러가지고 털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폴리아크로나이트릴 이런 거는 이 모가 이제 양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데 사용된다. 얘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선생님 이 털 스웨터가 아크릴이 70%네, 모가 30%고, 이거네. 이게 지금 내 스웨터가 70%가 얘래요. 예. 그리고 양털은 30%만 있대. 예. 그래서 이 얼마지? 한 2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예. 엄청 싸게 의류를 생산해낼 수가 있어진 거죠.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고어텍스라고 해서 이런 건 비싸긴 합니다. 이런 섬유는 이제 구멍이 있는데, 섬유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크기가 수증기는 나가고, 기체 상태의 수증기는 나가고, 액체 상태의 물방울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도 고어텍스 섬유를 만들면은 비에 젖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땀이 마르지 않지는 않아요. 땀도 마르고, 그런 섬유를 만들죠. 뭐 이런 건 비싸긴 하지. 이런 건 비싸고, 뭐 케블라 섬유 이런 건 방탄복에 사용되기도 하고, 고어텍스는 등산복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른들 등산복 막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도 해결한 사람들이 화학자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분자량이 10,000 이상이 되면은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핵산 이런 거는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분자량 10,000 이상이야.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물 분자량 18밖에 안 되는데, 분자량 10,000 이상이면은 얘가 분자들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합성한 거지. 합성 고분자 물질이고, 요런 거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이런 거는 천연 고분자 물질이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염료 개발. 되게 색깔이 다양한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근데 합성 염료가 개발되기 전에는 뭐 곤충을 잡아다가 뭐 이렇게 막 지렁이 같은 거 잡아다가 뭐 빨간색 색소를 얻는다던가,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 뭐 산화철 뭐 이런 거, 뭐 연지벌레, 붉은잎 식물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일부 사람들만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처음 나온 합성 염료는 퍼킨이라는 사람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보라색 염료인 모브를 발견하여 이를 합성하였다. 최초의 합성 염료는 모브라고 하는 겁니다. 모브가 최초의 합성 염료.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게 되었다. 합성 염료는 섬유 염색뿐만 아니라 가죽이나 종이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염료도 되게 중요하다. 염료의 그 개발도 중요했다. 모브라는 합성 염료를 처음 개발하였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의도 해결한 겁니다. 아까 전에 식량 문제 해결했고 의류도 해결했고, 이제 의식주 남았잖아. 의식주 중에 주거 문제도 화학자들이 해결을 하는 건데, 뭐 최초의 주거는 이렇게 천연 재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철강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철을 재료로 하여 강도가 큰 건축물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었는데, 특히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섞은 거야. 콘크리트는 그런 거죠. 시멘트, 자갈, 모래 섞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나 벽돌보다 내구성이 좋지만 인장 강도가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인장 강도가 약하다라는 거는, 이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눌림에는 강해요. 이렇게 누르는 거는 뭐 잘 안 깨지는데, 옆에서 약간 충격을 주면 뚝 부러져요.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이 안에다가 철근을 심어. 철은 옆으로 이렇게 충격을 줘도 잘 안 부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어 만든 것으로 기존 콘크리트 단점을 보완하는 재료이다. 그러면은 이제 철의 부식도 막아주고요. 예.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은 원래는 그냥 잘 쓰면 한 100년도 가요. 예. 근데 요즘 한 30년만 되면 이제 재건축한다 이러는데, 예.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튼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건물, 다리, 댐 이런 대규모 건축물 지을 수 있게 된 게 철근 콘크리트의 개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개발.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또 사용하면은, 알루미늄은 사실 철보다도 많아요. 알루미늄은 이제 지각 내에는. 근데 알루미늄은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볍고 단단한 성질이 있어서 창틀이나 건축 외벽 등에는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다. 알루미늄은 또 재련하는 게 원래는 힘들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왜냐면 칼칼, 남아, 알, 철, 리주, 납수, 구수음, 백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원래 반응성이 더 커요. 반응성이 크면은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운 거여서 얻어내는 거, 재련하는 건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을 얻어내는 거는 요런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은 녹는 점이 되게 높기 때문에 가열해 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랍니다. 가열도 약간 하겠지만 전기분해를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제 19세기 이때 정도 됐을까? 아무튼 이제 최근에 된 겁니다. 이 알루미늄을 재변하는 방법은 최근에 된 거고,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비행기라던가 뭐 이렇게 좀 가벼워야 되는 애들 이런 거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비행기, 자전거, 자동차 부품 등 이런 데는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된다. 아무튼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고층 건물 이런 거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는 주거 문제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의식주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이제 일단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인류 초기 연료는 이제 처음에 나무였겠죠. 나무가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석탄도 쓰기는 하는데 뭐 산업혁명 때 특히 많이 쓰게 되었고, 현재는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자동차 이런 게 석유나 천연가스로 굴러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단점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고갈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체되고 있는 시점인 거고, 요즘에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뭐 대체 에너지 개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석탄은 이제 매장량이 되게 풍부합니다. 예. 근데 이 고체 상태 물질이잖아요. 이 고체는 연소 후 재가 남고, 연소할 때 공기 오염물질 같은 게 많이 배출돼요. 뭐 이산화황이나 뭐 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 거는 또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석유는 액체죠, 액체 상태 탄화수소 혼합물로. 근데 이게 석탄은 주로 대부분 탄소로 돼 있어, 탄소. 근데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 이런 애들 분별 증류하여 분리하여 사용한다. 네, 그렇게 하고, 천연가스는 그래도 뭐 이렇게 연소 후 남는 애가 없어요. 연소된 후에 공기 오염물질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이산화탄소는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좀 더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천연가스는. 그래서 집에서 천연가스를 태우는 거죠. 집에서 가스불 켜잖아. 막 연기 풀풀 나나? 막 안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이산화탄소만 나오고, 거기서는 이제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만 발생하는 거고, 그 천연가스는 이제 가정용 연료나 아니면 버스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것도 화학 반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그 다음에 원유 분별 증류할 때, 원유는 처음에는 되게 까만색 석유야, 석유. 그거를 가열하면, 증류탑에 넣고 가열하면은 석유가스라고 부르는 LPG인데, LPG가 기체 상태로 이렇게 맨 끝에서 나오고, 맨 위에서. 그 다음에 뭐 나프타라고 부르는 애는 탄소 5개에서 10개 사이. 그러면 나프타라고 하는데, 걔네들 휘발유, 자동차 연료 중에 휘발유가 있어요. 휘발유는 이게 탄소수가 좀 작은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걸로 섬유도 만들고 뭐 의약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도 만들고,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는 연료로 쓰는 건데, 요거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어떤 물건 만드는데 쓰이는 겁니다. 등유는 항공기 연료이고요. 가정용 연료로도 등유를 씁니다. 옛날에 호롱불 있잖아, 호롱불. 등잔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는 기름이 등유예요, 등을 밝히는 데 쓰이는 거고, 경유는 중유보다는 가볍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유보다는 가벼운데, 경유는 디젤 엔진이나 차량 연료. 이렇게 기차에도 쓰이는데, 이 디젤 엔진은 뭐 SUV나 트럭이나 이런 것도 경유 쓰고요. 선생님 차도 경유 차인데 경유 쓰고,
휘발유는 조금 더 승용차에 가깝고 경유는 좀 트럭이나 좀 힘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자동차. 근데 승차감은 휘발유가 더 좋고 자동차, 승용차가 더 좋고 뭐 이러긴 해. 그러니까 중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무거운 애야, 무거운 애. 예, 이 탄소수가 많기 때문에 무거운 그런 기름이고요. 그런 건데 선박 연료로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게 증발하고 막 남는 애들이 있어요. 남는 애들은 아스팔트라고 하는 애들은 탄소수가 되게 높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이제 도로 포장한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로 엄청 쓸 게 많은 거죠. 석유가 엄청 쓸 게 많은 겁니다. 석유는 다 했습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 분자량 만 이상이 되는 탄소 화합물인데 천연 고분자 물질들도 있고 합성하는 합성 고분자 물질도 있는데, 근데 요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화학원에 좀 주요한 내용들이었어. 그래서 요런 거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셔도 돼요. 지금은 앞에 있는 내용만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런 거 이제 첨가중합이라고 해서 여기 이중결합인데요. 이중결합이 여기 끊어지면서 요렇게 연결돼 가지고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애가 되는데, 요런 게 보통 포장재야, 포장재. 그 과자봉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폴리에틸렌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좀 흐물흐물하지, 흐물흐물해. 이렇게 첨가중합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 축합중합은 뭐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합은 이제 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나일론은 요런 단위체가 들어가야 하고,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이런 게 나일론이고, 폴리에스터는 요런 애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요거를 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원래 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상황이고, 요런 것들로 만든다. 자, 칸 채우기 하겠습니다. 철의 재련. 철은 원래 좀 더 반응성이 구리보다 크기 때문에 순수한 철을 얻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구리보다. 그래서 사용 시기가 늦어졌다. 합원은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합니다. 암모니아 합성하는 방법 개발하게 되고, 원료가 되는 요것도 암모니아, 2번도 암모니아 쓰면 되겠다.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인류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요거고, 요런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배우긴 해요. 아무튼 암모니아 합성해서 식량 문제 해결을 하였다. 의류 문제 해결. 캐러더스가 개발한 최초 합성 섬유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고, 무엇은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합성 섬유로 폴리에스터. 와이셔츠, 브라우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영국의 화학자 퍼키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보라색 염료인 뭐였지? 모브? 고맙습니다. 요즘에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모브라고 하는 거를 합성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말 철의 재련 기술이 개발되어서 철 대량 생산 가능해졌고, 철광석, 석회석을 석회석 써있구나. 코크스 석회석을 용광로에 넣고 가열해서 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을 섞어서 만든 거를 콘크리트라고 하고, 콘크리트.
근데 거기에 철근을 넣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알루미늄 원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9번에는 알루미늄 쓰시면 되고, 알루미늄. 얘를 정제해서 산화 알루미늄을 가열하여 녹인 후 전기 분해해서 얻은, 이것도 알루미늄이에요. 10번도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가볍고 단단하여 창틀이나 건축 외벽 등에 이용된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화석연료를 가정용 난방과 조리 등에 이용하면서 안락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되시죠? 1번부터 12번까지 풀고요. 자, 풀어보십시오. 자, 이거 다 풀고 쉽시다. 자, 설명하는 물질을 쓰시오. 예, 단단한 농기구 제작에 가능하게 하여 식량 생산량 증대에 기여했다. 철이네, 철. 그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부터 합성되며 질소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암모니아.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어 만든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원래 이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 열 팽창률이 비슷해요. 열 팽창이. 그래서 이게 여름에는 팽창하는데 열 팽창률이 다르면은 이제 금이 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비슷해가지고 이게 또 뭐 이렇게 궁합이 맞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이다. 질소 비료 원료이다. 하버에 의해 대량 생산 방법이 개발되었다. 암모니아고, 암모니아 이제 화학식은 NH3죠. 그 다음에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철 대신 구리를 농기구에 사용했다. 그건 아니죠. 예, 철을 사용한 거고. 천연 소재로부터 만든 그물은 합성 섬유보다 가볍고 견고하다. 아니죠. 예, 반대죠. 합성 섬유가 더 가볍고 견고합니다. 암모니아 합성법의 발견으로 질소비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맞죠? 지금만 고르시면 되고,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이런 거는 뭐 퀴즈 같은 데도 자주 나옵니다. 나일론이고, 면, 마 이런 거 천연 소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거는 아니고요. 화학이 인류의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 중에 이건 아니고, 다양한 합성 섬유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 맞고, 염료를 합성법을 개발했다. 맞고요. 이은디귿. 그 다음에 최초의 합성 염료는 모브라고 하는 애입니다. 모브. 보라색이래요. 보라색. 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응성이 커서 자연 상태에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구리보다 먼저 사용된 것도 아니고, 농기구를 만들어 이용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맞죠? 현재 건축물 재료로도 이용된다. 맞죠? 기억 디귿.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서 암모니아 합성법인데 이제 NH3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개수 맞추는 거 아시죠? 2인데 여기 이제 N이 1이니까 앞에 2 들어가고, 그럼 수소가 6개가 되는데 수소 원자가, 그럼 여기 3 써야지 수소 원자도 6개 되죠? 이건 철 들어가면 되겠죠? 철은 F입니다. 기역의 대량 생산. 기역은 암모니아인데 식량 문제 해결이죠. 의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니은은 철인데 식량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 맞습니다. 니은은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 만들 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부 다 화석연료에 해당하고요.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해졌다. 맞죠? 연소할 때
환경 오염 물질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 환경 오염 물질 발생합니다. 뭐 천연가스는 좀 적어도 적기는 해도 어찌됐건 이산화탄소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의식주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이고, 암모니아 합성은 식량 생산량 증대에 기여했다. 맞죠? 폴리에스테르는 합성 섬유이긴 한데 최초의 합성 섬유는 아닙니다.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고 틀렸고, 알루미늄은 가볍고 단단한 창틀이나 건축물의 외장재로 사용된다. 맞죠?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무엇은 지질시대 생물의 사체가 땅속에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압력과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생물이 만약에 식물인 경우에는 석탄이 주로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 생물이 뭐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면은 석유가 만들어지긴 해. 근데 합쳐가지고는 화석연료 쓰시면 되고. 자, 암모니아 합성법이죠. 암모니아 합성법. 암모니아. 네, 순수한 철을 얻는 방법은 철의 재련이라고 해요. 철의 재련. 철의 재련으로 철을 얻어서 농기구 같은 거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 쉬었다가 요거 좀 풀게요. 개념 적용 문제 약간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요거 풀고요. 개념 적용 문제 좀 풀어주시고, 여기 부분은 좀 가볍게 하는데 뭐 이런 데에서는 또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볍게 하시는데 또 틀리면 안 되죠. 1번부터 8번까지 좀 개념 적용 문제. 자, 20세기 초 하버는 촉매 존재 하에서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암모니아는 실온에서 질소와 수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에서 600도씨 정도 가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로타 반응식은 맞네, 그쵸? 네, 반응식 맞습니다. 이제 니은은 인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라고 하는 애를 넣습니다. 코크스는 탄소가 주성분이고요. 석회성 넣고 가열해주면 무엇이 일산화탄소로 된다. 코크스가 기억 똑같은 거구나. 이걸로 되고,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키죠. 그래서 디귿으로 만든 농기구 식량 생산량 증대에 기여했다. 이거 맞고요. 니은은 석회석인데 철광석의 불순물을 슬래그로 제거한다. 맞죠? 이거 이해하시죠? 그쵸? 석회석이랑 여기서 불순물은 이제 SiO2를 의미하는데 광석을 의미해. 광석. 그거 슬래그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암모니아고, 캐러더스는 나일론, 코크스 이런 거는 철의 재련이죠. 철의 재련. 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되시죠? 네. 4번 고르면 되고, 인류가 처음에 입었던 옷은 다양하고 매우 질긴 소재였어. 아니고, 합성섬유는 천연섬유에 비해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합성 염료 개발은 다양한 색깔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C학생만 맞습니다.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화석연료를 의미하고, 석유네, 석유. 여기까지 보면 합성 섬유의 원료로 이용된다. 예. 석유 중에서도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애들 있어요. 나프타. 탄소수가 한 5개에서 8개인가? 그 정도 있는 애들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무엇의 연소,
이산화탄소 물 나오고 이거는 연료죠. 화석 연료고요. 근데 거기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걸 쓰는 거고 여기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겁니다. B에 천연가스가 해당한다. 천연가스도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 맞죠? 5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용광로 속에서 철광석을 일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식히면 맞는 이야기고요. 일산화탄소랑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 있지, 산화철. 반응하면 이제 철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되려면 뭐 3개 들어가면 되는 것 같네요. 3개면 되나? 되네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기역은 산화철을 환원시킨다. 맞네요. 예, 산화철을 환원시킨다. 요런 거를 이제 환원제라고 하는데 자기는 산화되면서 남은 환원시키는 게 환원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질소인데 이거 맞고요. 암모니아는 NH3이긴 한데 얘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맞죠? 얘를 다시 한번 질산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건데 아무튼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거 맞습니다. 알루미늄 전기 분해하는 거네요. 근데 뭐 안 배웠지만 이제 맞출 수 있거든요. 알루미늄 쓰면 되네요. 2, 4고 알루미늄 여기 알루미늄이 없잖아요. 이쪽에 요거 쓰시면 되고 가 반응 이게 쉽게 일어나냐? 아니에요. 가열을 엄청 해야 됩니다. 가열을 엄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 사실 전체적인 과정은 가열하는 게 맞고 요거는 쉽게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뭐 전체적으로는 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쉽게 일어나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나 반응은 용광로에서 코크스를 함께 넣고 반응시켜도 일어난다. 아니지, 이거는 전기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뭐 이산화탄소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니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건 전기 분해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일어나면은 아마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안 돼서 전기 분해라는 방법을 쓰는 거고요. X는 가볍고 단단한 창틀이나 건물 외벽에 이용된다. 맞고요. 다음에 2번 하시면 되고. 대표 유형도 그냥 빨리 같이 하겠습니다. 요거 나눠준 거 대표 유형. 여기는 좀 탄수화물도 있구나.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하시고요. 일단은 요건 여기까지 하고